네, 미국 경찰의 과잉 제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찰과 시위대 총격전 과정에서 흑인 한 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 저희가 좀 워싱턴 특파원까지 연결을 해서 현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흑인 사망 사건 이후에 굉장히 폭동이 심하게 그 시위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흑인 한 명이 숨지는 일까지 있었는데 먼저 이 전반적인 이 미국의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은 분명히 과다한 공권력이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것이 이 약탈과 방화, 폭동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고요. 예. 가장 유명한 것이 1968년에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흑인 가장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가 그때도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고 좀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개 주의 주 방위군이 지금 소집이 되고 보도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계속 통행 금지가 지금 선포가 되고 그 전체적으로 14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진입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위하고 폭동이나 약탈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는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을 했는데 폭력성을 띠게 된 그런 전환점은 뭐라고 볼까요? 뭐 폭력성을 띈 거에 대해서는 뭐 무슨 이유를 대도 정당화하기는 매우 힘들고요. 다만 지금 뿌리 깊은 여러 가지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분출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가장 큰 것은 여전히 뿌리 깊은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특히 흑인에 대한 차별은 미국 사회가 안고 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인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법 체계, 인식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백인과 흑인이 차를 몰고 가더라도 흑인이 불신 검문에 당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많고 또 백인과 흑인이 살해를 당했을 때 흑인을 살해한 것보다 백인을 살해했을 경우에 이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3배가 높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미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법 체계인데 이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그런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위대의 구호 중에 하나 보면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라는 그런 구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이번에 분명히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것은 뭐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고 미국 경찰들을 보면 뭐 화면에도 뭐 잘 나옵니다만 거의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 군인 수준의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총기 허용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경찰들도 그것에 따라서 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무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만한 적절한 훈련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바디캠 같이 이런 현장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의 어떤 그 도입을 했는데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도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 경찰은 응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어떤 조금 잘못 같은 거를 좀 봐주는 형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 대법원이 2015년 판결에 그 지침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미 공무원의 면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한 법적, 헌법적 위반 행위가 아니면 직무 수행 중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이 부른 참사일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실제로 흑인들에 대한 코로나19 그 사망률 혹은 확진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백인에 비해서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잠재적으로 좀 지금 이 상황에서 내재되어 있다가 같이 터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것도 실제 그렇습니까? 네, 저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미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죠. 3달 동안 거의 지금 그 일종의 락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4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근데 그 중에도 일자리를 잃은 비율을 보면 백인에 비해 흑인이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흑인들 같은 경우에 그 락다운 기간 중에도 이른바 필수 사업이라 해서 식료품점이라든지 아니면 주유소 같은 데서 일을 했거든요. 대면 접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코로나의 감염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의 30%만 흑인인데 감염은 70%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또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좋은 의료보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에 대한 좌절감이 이번 그 시위에 같이 묻어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인을 진단을 해봤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워낙 좀 발언이 센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좀 더 나가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는커녕 지금 분열의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것이 매우 걱정이 되고요. 특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첫 반응이 트위터로 29일 날 반응이 나왔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약탈이 시작될 때 총격이 시작된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받는 게 이 67년에 당시 흑인이 이런 시위가 있을 때 마이애미의 경찰서장, 백인 서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첫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 물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굉장히 슬픈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대응책으로 이런 것이 나왔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군을 동원하겠다라는 강경 모습들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고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이른바 안티파라고 해서 이것은 극좌 세력의 소행이다. 극좌 세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런 폭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게 정치 쟁점화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이 우익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도 그 안에 분명히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68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사망을 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 지도자들이 나서서 포용, 관용, 화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로버트 케네디, 존 F 케네디 동생 법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안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국가 지도자가 안 보이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리더십이 상실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급기야 시위대가 백악관 인근으로까지 다가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하 벙커로 숨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오늘 앞서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까지 동원을 하는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서로 진압이 안 된 상황에서 군사력까지 동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 이 미국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다고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지금 이게 폭동화되면은 군대 동원은 일정 시점에서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1992년에 기억들어요. LA 폭동 그때 우리 한민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연방군과 그 주방위군이 동원이 됐죠. 그러니까 경찰력으로만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이제 군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 없이 지금 일단 공권력 특히 군을 동원하겠다 얘기를 하면 지금 기존의 시위대를 훨씬 더 자극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군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히 경찰들 사이에서도 그 시위의 일정 부분 같이 좀 지지는 아니지만 무릎을 한쪽을 꿇으면서 함께 좀 이야기해주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스타들 사이에서는 또 같이 또 지지하는 목소리도 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진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위기를 좀 가라앉혀주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 전체적인 미국의 문화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특히 말씀드린 경찰 같은 경우에 하나의 조직으로 서로 간의 그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가 힘든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위에는 경찰들이 시위에 동조하는 뭐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릎을 꿇는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들, 동료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문화 차원에서 만약 변해 간다면 이것은 앞으로 좀 희망이 보이죠. 제일 중요한 거.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대선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강경책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번 사태를 트럼프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그 약간 양가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태가 지속될 수
갈수록 어쨌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수반으로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사실상 후보한테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이 지지층을 더 결속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게 좌익의 소행이다라는 식의 좀 자극적인 표현들로 해서 예.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걸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다 갖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 11월이죠.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이게 11월까지 간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그 전에 해결이 되고 근데 물론 그 후 폭풍은 만만치 않겠죠. 이것을 미국 사회가 어떻게 수용해 나가느냐가 또 대선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나온 만큼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큰 외교 문제 중에 하나가 G7 관련된 초청 문제입니다. 어제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고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고심 끝에 그 초청에 긍정적으로 응하겠다라는 기꺼이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근데 이번 올해 안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도 같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G7, G11이라는 그 범위 안에 포함시킨다면 미중 무역 갈등 간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입장도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 G7 초청만 놓고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으로 던지듯이 얘기를 했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초청 대상국을 보면 한국 외에도 호주와 인도거든요. 그 호주, 인도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자주의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G7에 대해서도 이전에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번에 한국을 포함해서 한다라는 건 아주 명백한 목표가 있다.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예. 중국을 봉쇄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원칙을 잘 준비를 해서 대비해 갖고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완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